네, 핵심만 빠르게 살펴보는 주식 10분 팁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여기 나와 있는 퓨런티어고요. 들어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퓨런티어가 진짜 완전히 미친 자리에서 상한가가 나와버렸네요. 이 자리에서 이 정도 나온다면 기대할 수 있는 부분 충분히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들 궁금한 거 하나잖아요. 이거 보고 계시는 분들 목표가 어디 잡아야 되냐. 그래서 그 관점으로 제가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 순차적으로 나눠서 목표 구간들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퓨런티어는 대표적인 자율주행 관련주죠. 자율주행 관련주인데 이슈를 살펴보면은 다시 테슬라가 좀 움직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원래 테슬라가 근데 이제 움직이면은 가장 많이 움직이던 테마가 당연히 그냥 전기차 자체가 움직이거나 아니면 2차 전지 자체가 움직이거나 보통 이렇게 끌고 가고 있었는데 약간 요즘 시대의 흐름 자체가 이 주식시장의 흐름 자체가 이 요즘 움직이는 게 또 로봇이랑 AI 쪽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자율주행도 AI를 활용을 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테슬라는 또 이 자율주행 관련해서 또 대단한 자부심도 있고 이쪽을 굉장히 발전시켜 나가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뭐 전기차 자체 아니면 전기차 완성차 뭐 2차 전지보다는 자율주행 쪽이 요즘 어쨌든 이러한 흐름들도 있었겠다. 더 강세를 보이면서 움직인 상황이지 않은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번에 자율주행차들이 강세를 좀 보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퓨런티어가 재무적으로 봤었을 때 굉장히 깔끔합니다. 유보율, 부채비율 정말 너무 깔끔한 정도의 수준을 유지를 해주고 있고 영업이익도 당연히 작년에 냈고요. 유보율은 800%가량인데 이 정도면 엄청난 수치입니다. 더군다나 부채비는 27%밖에 안 돼요. 그래서 재무적으로도 굉장히 깔끔한 상황에서 지금 당연히 재무적으로 깔끔하니까 우하향 곡선이 아니라 우상향 곡선이 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신고가를 돌파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신고가를 지금 이제 오늘 돌파를 시켜버렸어요. 신고가가 왜 중요하냐면 신고가는 말 그대로 위에 매물이 없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위에 매물이 없다라는 건 뭐야? 올라가고 싶으면 쏟아질 물량이 나오면 이게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는데 브레이크가 안 걸려요. 신고가 영역부터는. 그래서 예상했던 것 범주를 훨씬 뛰어넘을 만큼 우선 움직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의미가 있기도 하고 무엇보다 거래량의 추이를 미루어서 살펴봤었을 때 이번에 엄청 과도하게 뽑아낸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평소보단 좀 많이 나오긴 했지만 결국 상한가 끝까지 말았다라는 건 뭐야? 시장가로 매수하려는 물량이 시장가로 매도하려는 물량을 압도했다라는 소리거든요. 그 상태에서 만약에 제가 이 앞전에 있었던 최고치 거래량을 뛰어넘었으면 조금 많이 가기 힘들겠다. 왜냐하면 중간중간 차익 실현 매물이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 거래량도 뛰어넘질 않았어요. 그 말인즉슨 여력이 충분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이는 상황에서 신고가까지 넘어가고 앞전에 있었던 구간에 완벽하게 넘어가 버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하면서 볼 수 있다. 그리고 첫날 상장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항상 설명을 드리는데 이 첫날 상장봉 라인까지 지금 다 같이 돌파를 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 가는 말이 완전히 탑승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부터는 여기는 이제 톨게이트 구간이었었다라고 보이고요. 아우토반에 좀 입성을 했다라고 보입니다. 요런 데서 이제 신고가 구간에서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뭐 여러분들 보통 전고점 부근 막 이런 데로 잡잖아요. 근데 신고가 라인들은 사실 전고점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물량이 없었으니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방식들을 좀 활용을 하면 좋은데 우선 목표 구간 제가 보고 있는 곳은 두 곳입니다. 어떻게 두 곳이냐면 이게 파동이라는 게 단기 파동이라는 게 있고 이 장기 파동이라는 게 있죠. 요걸 좀 내려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자, 크게 봤었을 땐 결국에는 여기까지 큰 횡보 구간이었어요. 큰 횡보 구간이었는데 이 속에서 단기 상승이 나오고요. 단기 하락이 나오죠. 그러니까 큰 파동은 결국 횡보여도 이 속에서 단기 흐름은 또 다르다고요. 근데 여기서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좀 생각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 자리는 우선은 단기와 장기 모두 다 넘어가고 있는 자리는 맞는데 단기 목표가부터 계산을 좀 해보면 얘가 최근에 지금 이마만큼 파동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이 파동을 만들어 놓으면 괜히 만드는 거 아니에요. 파동을 만드는 건 얘의 연료통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이만큼 파동을 만들어 놨는데 돌파각이 나오면 보통 어느 정도 움직이게 되냐면 이 정도 파동만큼은 우선 한 칸 정도는 올라갑니다. 간혹 말도 안 되는 두 칸이 가는 경우들도 종종 있지만 확률적으로는 한 칸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높기는 해요. 그래서 얘는 이 파동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정도 파동값만큼은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우선 볼 수가 있어요. 비슷한 예시로 허무맹랑한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로 이런 식으로 많이 움직여요.
방식입니다. 이게 이 정도에서 파동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단기 파동을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파동이 넘어가게 되면 보통 이 정도는 넘어간다고요. 그렇게 됐을 때 우선 여기까지 단기 파동을 넘기는 거죠. 넘기는 건데 올라가는 거 이만큼 올라가잖아요. 여기서 이제 장기 파동이 걸리니까 다시 한번 힘을 줬다가 여기서 다시 한번 단기 파동을 또 넘기게 되면 이런 식으로 파동을 만들어 놨다가 올렸을 때 이 정도 올라가는. 그러니까 계속 파동을 만들어서 그걸 넘기고 파동을 만들어서 넘기고 마치 파도 타기 하듯이 그렇게 가는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피런티어가 지금 이 정도 파동을 하나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크기의 폭만큼은 또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파동의 크기 자체가 대략 50% 정도 되거든요. 여기서 지금 기준점 라인이 38,000원이니까 여기서 50% 올라가면은 대략적으로 얼마인가요? 대략적으로 한 5만원 후반대 정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다음 목표 구간은 얘는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상한가잖아요. 오늘 시간에만 안 풀린다. 오늘 시간에만 안 풀리고 더군다나 더해서 미증시가 폭락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냥 일반적인 장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추가 랠리 치면서 5만원 중후반대까지도 볼 가능성이 있으니까 다음 목표 구간은 요 정도 잡고 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무슨 파동이에요? 단기 파동이었죠. 단기 파동만 있는 게 아니잖아. 장기 파동도 있잖아요. 장기 파동 관점으로 봤었을 때는 얘가 지금 이게 하나의 큰 파동으로도 볼 수가 있겠죠. 결국에는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 파동을. 그래서 얘가 지금 여기도 같이 넘어가고 있는 형상이기 때문에 물론 대응은 대응대로 해야 되고 여기서 중간중간 변수가 끼면 바뀌어요. 그렇지만 지금 우선 미루어서 살펴본다라고 했었을 때 단기 목표가는 저 정도 볼 수 있지만 장기 목표가까지 만약에 같이 한 방에 넘어간다라고 하면 이 파동이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파동이 90%짜리 파동이기 때문에 여길 넘어가게 되면은 대략 7만원 중후반대 구간까지도 가능성은 2차적으로 열릴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 1차 목표가는 5만원대 부근 언저리로 좀 잡고 보시면서 분할익절을 해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분할익절을 하자마자 본전에다가 바로 걸어두세요. 바로 걸어두시고 여기서 한 방에 그냥 단기 목표가 지나쳐가지고 랠리 치듯이 한 번에 갈지 단기 목표가까지 찍고 단기 목표가를 찍고 눌러줬다가 다시 넘기는 이런 파동으로 할지 지금으로선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그래서 분할익절을 하시라고 말씀을 하는 거고 5만원대짜리에서 분할익절 하고 나서 바로 가주면 더 땡큐 하시면서 8만원대 구간 아니면 7만원대 구간까지 보시면 되고 못 가줘도 한 번에 이렇게 고꾸라질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다가 이제 절반 수익 챙겼어요. 잘 올라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 자리를 이렇게 잡아주고 반등을 쳐주면 요 자리로 익절선을 바꿔 잡으세요. 우선은 안전벨트 걸어놓는 거죠. 걸어놓고 추가로 가주면은 그 다음 2차 목표가 장기 목표가 구간인 7, 8만원 정도 구간까지 보시면 되고 어차피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중간에 꺾인다라고 하더라도 수익은 난 이미 챙겨놨고 여기 수익권에서 끊어주고 나오면 되는 거니까 큰 무리 없이 대처는 해나가실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요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서 다음 그림들 봐나가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어차피 이런 상승 파동도 같이 진행 중이거든요. 지금 상황 자체가 고점을 높였기 때문에 여기서 각도를 더 틀면서 갈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요 각 상단 라인에 넘어가기 시작하면 더 가파르게 넘어가겠다는 얘기니까 거기서 좀 힌트를 얻으시면서 다음 그림들 그래 나가시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상한가 친 상황이에요. 내일 또 뭐 갭상승 뜰 가능성이 높겠죠. 우선 기본적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변동성은 어때지나요? 점점 더 커지죠. 이렇게 변동성이 엄청 커지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대응을 잘 해나가셔야 됩니다. 제가 괜히 분할익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답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예상을 해볼 뿐이지 이게 예상이 무조건적이라는 건 없거든요. 시장 상황이 잘 올라가다 꺾이면 어떡할 건데? 그러면 답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간중간 대처를 잘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요게 제일 중요한 건데 저는 지금 기준으로 찍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좀 영상에서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잘 보완을 해주는 게 이제 알림방이고요. 알림방 같은 경우에서는 글로 써드리고 타자로 쳐드리기 때문에 당연히 실시간성 면에서는 압도적으로 좋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림방은 요게 장점이기 때문에 한 번씩들 들어오셔가지고 뭐 예를 든다라고 하면은 시장 상황 설명을 드리면서 아 이런 파동이 이렇게 넘어가면 그 다음 자리 1차는 어디, 2차는 어디까지 볼 수 있는 거구나. 만약에 잘 올라가다가 중간에 뭔가 시장 상황이 꺾여 특히나 내일 뭐 미국 CPI, GP 발표인데 거기서 미증시가 꺾이네. 얘도 같이 꺾이려고 그런다 싶으면 굳이 목표가까지 보지 않더라도 중간에 좀 끊어줄 줄도 알아야 되는 거구나. 얘가 만약에 여기서 이탈각이 나오게 되면 리스크가 생기는 자리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이미토론 보질 말아야 되겠구나. 막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 공부용으로라도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번씩들 들어오셔서 보시면 더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이 예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료 정보 공유방, 알림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알림방에서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거죠. 종목 공유를 좀 하루에 한두 종목씩은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하루에 3% 정도에서 10% 정도 가량 좀 목표로 해가지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로 좀 편입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요거 한 번씩들 들어오셔서 같이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뭐 어지간한 장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거의 한두 종목씩은 꼭 수급이 들어오는 것들이 몰리기 때문에 정말 완전히 폭포수 같이 하락이 나오는 막 그런 장을 제외하고는 매일같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한 번씩 때 들어오셔서 이런 식으로 같이 공유도 좀 받아보시면서 살펴보시면 좋겠고, 공부용으로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타이밍에 지금 공략을 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도 같이 보시면서 견해도 좀 넓혀 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올려드리고요. 올려드리고 나서 뭐 이런 식으로 상한가 달성, 그리고 뭐 수익이 나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계속 알림 드리면서 어떤 식으로 가고 있는 건지 또 다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제 다른 대응들도 좀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같이 설명을 좀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한 번씩들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올려드리는데 또 중요한 것들이, 사실 여러분들 대부분 계좌가 깔끔한 경우를 제가 많이 보지를 못했거든요. 거의 대부분 막 터줏대감처럼 막 마이너스 40%막 이런 식으로 물려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자기가 처음부터 뭐 계획하에 사실 계획하에 40% 마이너스 40%씩 치면서 가져가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냥 물린 거지. 정말 솔직해집시다. 이런 것들은 솔직하게 한 번에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런 것들이 이제 악성재고죠. 악성재고. 이런 것들은 악성재고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것들은, 어차피 여러분들 이런 것들 손절을 자기가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못하는 거잖아요. 왜냐면 한 번에 날아가 버리는 게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익들도 좀 잘 챙겨 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수익도 조금씩 챙겨 가시면서, 이거 챙기고 땡이 아니라 챙기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뭐 어떤 종목이 어떻게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걸로 수익을 좀 내시면서 같이 조금씩 같이 줄여 나가시는 건 나쁘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은 부담스럽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수익 챙겨 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처리해야겠다라고 생각되는 종목들이 있으면 같이 상세 처리는 여러분들이 판단해 하시는 거지만 같이 해 나가시면서 아무래도 진행을 해 나가시면은 조금 더 계좌 안정화가 빨리 돼서 이제 두 눈 뜨고 조금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정도의 계좌가 완성이 되면은 그때부터 좀 수익을 안정적으로 쌓아나가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같이 들어오셔서 공부도 하시고 계좌 안정화도 좀 되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한 번씩들 들어오셔서 보시면 더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당연히 시황 브리핑도 드리고 있죠. 오전에도 드리고 있고요. 점심에도 드리고 있고 오후에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장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건지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도 설명을 드리고 있고, 테마적으로는 지금 뭐가 가장 핫하게 움직이고 있고 약세 테마는 뭐가 있는지, 업종별로 봤었을 때는 어떤 업종들이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고 어떤 업종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같이, 어차피 시장 상황 따라갑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주도 면밀하게 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내가 오늘 대응을 해야겠구나, 머릿속으로 시나리오도 좀 한번 짜보시고 이 도움도 좀 받으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운영을 하고 있고, 자, 아침부터도 브리핑 당연히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오후에도 브리핑 이런 식으로 드리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한 번씩들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종목 공유도 한 번씩들 받아보시고, 이렇게 시황 브리핑도 받아보시면서 서로 간에 또 정보도 교류도 하고 여러분들끼리도 뭐 대화도 좀 하고 하시면서 조금 더 우리가 뭐 한 번에 이렇게 한 번에 껑충 뛰는 거는 힘들어도 점진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정보 교류를 계속 하시면서 도움도 좀 받으시고, 어찌되었든 제가 더 오래 했을 거 아니에요. 저의 견해들도 아낌없이 나눠드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 토대로 여러분들의 실력들도 좀 같이 일치월장하면서 좀 긍정적으로 같이 발전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이런 것들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한 번씩들 알림방 들어오셔가지고 살펴보시면 더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